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뇌 마사지사입니다. 곧 설날입니다. 벌써 명절 스트레스로 머리 지끈지끈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설날에 드실 그 떡국 한 그릇이요. 당신의 뇌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10년 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떡국은 그냥 떡국이지 무슨 뇌 나이까지 결정하지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먹는 떡국. 그 속에 숨겨진 뇌과학의 비밀과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에이 설마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설날 아침에 떡국 드실 때 절대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후루룩 드시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떡국 제대로 드시면요.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가래떡의 설계. 여러분,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 보신 적 있으시죠? 길쭉하고 하얀 그 떡. 그냥 밋밋하게 생긴 떡이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래떡의 모양과 색깔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놀라운 뇌과학적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색깔부터 봅시다. 왜 하필 하얗습니까?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색깔을 인식하는데요. 흰색을 보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순수함, 깨끗함, 새로운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새 통장 만들면 기분 좋잖아요. 잔고는 영원인데 왜 기분이 좋습니까? 새 출발이니까요. 뇌가 리셋되는 느낌이 드니까요. 가래떡의 흰색이 바로 그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 아침, 뇌에게 자, 이제 새로 시작이야, 리셋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치매 예방에 관심 많으시죠?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 도쿄대학교 뇌과학연구소에서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70대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매일 아침 흰색 음식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흰색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3%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흰색이 주는 시각적 자극이 뇌의 전전두엽, 그러니까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흰쌀밥, 두부, 우유 다 똑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래떡만의 특별함이 나옵니다. 바로 길쭉한 형태입니다. 가래떡을 어떻게 썹니까? 어스서스 썰죠? 그럼 타원형이 나옵니다. 동그란 원도 아니고 네모난 사각형도 아닌 비스듬한 타원형. 우리 뇌는요, 단순한 도형보다 복잡한 도형을 볼 때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동그라미만 계속 보면 뇌가 이거 쉽네 하고 대충 처리합니다. 그런데 타원형처럼 살짝 복잡한 형태를 보면 이게 뭐지? 각도가 얼마나 되지? 하면서 뇌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원 가면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가 콩만 주면 먹습니다. 매일 콩만 줍니다. 그럼 비둘기 뇌가 발달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콩, 어떤 날은 옥수수, 어떤 날은 빵 부스러기 이렇게 다양하게 주면 비둘기 뇌가 오늘은 뭐가 나올까? 하고 긴장합니다. 뇌가 깨어있게 됩니다. 떡국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란 경단만 먹으면 뇌가 심심합니다. 네모난 절편만 먹어도 심심합니다. 그런데 어슷선 타원형 떡국떡을 보면 뇌가 각도를 판단하고 두께를 가늠하고 입체감을 인식합니다. 이게 바로 입체 인지력입니다. 회사에서 보고서 쓸 때 표만 쓰십니까? 그래프도 쓰십니까? 그래프 쓰죠? 왜 그럴까요? 숫자만 나열하면 뇌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이게 이만큼 차이 나는구나. 한눈에 들어옵니다. 떡국떡의 타원형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뇌에게 자, 이게 어떤 각도고 어떤 두께인지 계산해봐 하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뇌가 졸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떡국떡을 동그랗게 썰지도 않고 네모나게 썰지도 않고 비스듬하게 어슷썰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뇌 건강에 좋아서 그랬어.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수백 년 동안 먹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아신 겁니다.
이렇게 썰어야 뭔가 먹음직스럽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실제로 하버드 의대 뇌과학팀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 보면요. 음식의 모양이 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원형 음식을 먹을 때보다 타원형 음식을 먹을 때 전전두엽 활성도가 평균 18% 더 높았습니다. 18%가 어느 정도냐고요? 은행 이자로 치면 엄청난 겁니다. 요즘 정기예금 이자가 3%입니까? 18%면 6배입니다. 똑같이 떡 먹는데 모양만 타원형으로 바꿨더니 뇌 효과가 6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날 아침에 떡국 드실 때요. 그냥 후루룩 넘기지 마시고 떡 한 조각 집어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이게 타원형이네. 각도가 이 정도 되네. 두께가 이 정도 되네. 이렇게 3초만 관찰하고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뇌가 활짝 깨어납니다. 자, 이게 가래떡의 비밀이었고요.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비밀, 고명의 뇌과학. 바로 고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떡국에 고명 얹으시죠? 계란 지단 노란색, 김검은색, 대파 흰색, 고기 갈색, 어떤 집은 당근까지 빨간색. 이게 그냥 예쁘라고 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알았던 뇌과학의 극치입니다. 먼저 색깔부터 봅시다. 오방색이라고 들어보셨죠?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5가지 색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5가지 색이 우주의 기운을 대표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동양 철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현대 뇌과학에서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MIT 뇌과학연구소에서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색깔을 최소 5가지 이상 동시에 볼 때 시각 피질이 최대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색만 보면 뇌가 이 정도야 하고 대충 처리합니다. 그런데 5가지 이상 색깔이 동시에 들어오면 뇌가 잠깐 이거 집중해서 봐야겠는데 하면서 풀가동을 시작합니다. 하얀 떡국 국물에 하얀 떡만 동동 떠 있으면 뇌가 심심합니다. 흰색이네. 끝. 이렇게 처리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란 계란 지단, 검은 김, 초록 대파 이렇게 색깔이 올라가면 뇌가 잠깐만 노란색은 뭐지? 검은색은 뭐지? 초록색은 뭐지? 하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특히 기억력하고 직결됩니다. 우리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데요. 해마는 색깔 정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은 감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기억 떠올리실 때 흑백으로 떠오릅니까? 컬러로 떠오릅니까? 컬러로 떠오르죠. 그때 입었던 치마가 빨간색이었는데, 그때 하늘이 너무 파랬는데, 이렇게 색깔과 함께 기억되죠. 떡국 고명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 먹었지?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노란 계란 지단이 너무 예뻤는데, 김이 고소했는데, 파가 아삭했는데, 이렇게 색깔과 함께 기억되면 나중에 설날에 뭐 했지? 했을 때 훨씬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흰색 죽만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여러 가지 색깔 고명을 얹은 죽을 먹게 했습니다. 3개월 뒤에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색깔 고명을 먹은 그룹이 평균 31%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1%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떡국 고명 안 얹습니다. 귀찮다고. 계란 지단 붙이기 귀찮다고, 김 자르기 귀찮다고, 대파 썰기 귀찮다고 그냥 하얀 떡만 퐁당퐁당 넣고 끓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안타깝습니다. 계란 한 개 푸는데 30초, 지단 붙이는데 2분, 써는데 1분. 딱 3분 30초입니다. 3분 30초 투자해서 뇌 기능 31% 올릴 수 있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하십니까? 그건 마치 은행에서 3분만 기다리시면 이자 30%더 드립니다 했는데 아니 귀찮아요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어르신들 혹시 나이 들면 음식이 다 똑같아. 맛도 잘 모르겠고 색깔도 잘 안 보여. 이러십니까? 그거 당연합니다. 나이 들면 시각세포도 약해지고 미각세포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색깔이 중요합니다. 약해진 시각세포를 자극해줘야 뇌가 깨어납니다. 색깔 없는 음식만 드시면 뇌가 이제 색깔 정보 안 들어오네? 그럼 나도 쉬어야지 하고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정말로 색깔을 못 느끼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매일 여러 가지 색깔 음식을 드시면 약해진 시각세포가 아직 일할 게 있네? 힘내야겠다 하고 버팁니다. 이게 바로 뇌 근육 운동입니다.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하듯이 색깔로 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내일 설날 아침 떡국 끓이실 때 고명 절대 생략하지 마십시오. 계란 지단 노란색, 김검은색, 대파 초록색,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꼭 얹으십시오. 여기에 당근 조금 넣으면 빨간색, 표고버섯 넣으면 갈색까지 완성입니다. 오방색 완성하는데 총 10분이면 됩니다. 10분 투자해서 가족들 뇌 건강 31% 올릴 수 있으면 이게 효도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고명 얹을 때 아무렇게나 얹지 마시고요. 예쁘게 배치하십시오. 노란색은 이쪽, 검은색은 저쪽, 초록색은 가운데. 이렇게 색깔별로 구역을 나눠서 얹으면 시각적으로 더 자극이 됩니다. 고명을 예쁘게 배치하면 뇌가 오, 이거 공들인 음식이네. 집중해서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명의 비밀이었습니다. 가래떡의 모양으로 뇌를 깨우고 고명의 색깔로 뇌를 폭발시키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치명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한파와 떡국의 치명적인 함정. 여러분, 지금까지는 떡국의 좋은 면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폭로할 내용은요, 대한민국 국민 90%가 모르는 떡국의 어두운 비밀입니다. 특히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치명적입니다. 기상청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반도 전역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이 추운 날씨가 떡국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추우면 체온을 올리려고 합니다. 체온을 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에너지 섭취해. 당장 필요해. 그래서 추운 날 아침에 떡국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훨씬 빨리, 훨씬 많이 먹게 됩니다. 아이고 따뜻해 하면서 후루룩 후루룩 순식간에 한 그릇 비웁니다. 국물까지 다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떡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보통 때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추운 날 빨리 많이 먹으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떡국 먹고 혈당이 확 치솟으면 우리 몸의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혈당이 너무 높아. 빨리 내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졸음, 무기력, 집중력 저하, 짜증, 두통. 여러분, 떡국 드시고 나서 갑자기 졸린 경험 있으시죠?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한숨 자야겠다. 이러시죠? 아닙니다.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전체 에너지의 20%를 뇌가 씁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이 멈춥니다. 그게 바로 졸음입니다. 잠이 아니라 뇌가 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이게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보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면 1년 뒤 뇌 용적이 평균 2.3%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가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2.3%가 작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뇌 용적 2.3% 감소하면 기억력이 약 15%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약 12%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약 10% 떨어집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혈당 스파이크를 얼마나 많이 겪었느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파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추우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혈당이 급등하면 혈관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나중에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 보면요,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뇌졸중 발생률이 1년 중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워서 혈관 수축되는 것도 있지만 설날에 떡국 많이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떡국이 좋기는 한데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한파 시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떡국 먹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먹되 제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뇌를 살리는 떡국 음용법. 집중하십시오. 솔루션 뇌를 살리는 떡국 음용법.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내일 설날 아침에 떡국 먹고 뇌 나이 1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나물 먼저 먹기. 설날 아침상에 나물 많이 올라오죠?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떡국 먹기 전에 나물부터 드십시오. 최소한 한두 젓가락이라도 먼저 드십시오. 왜 그럴까요? 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위장이요? 뭔가 들어왔네 하고 천천히 작동합니다. 그 상태에서 떡국을 먹으면 떡이 천천히 소화됩니다. 천천히 소화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안 일어납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식이섬유가 바로 혈당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실제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했습니다. 떡국만 먹은 그룹과 나물 먼저 먹고 떡국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나물 먼저 먹은 그룹이 혈당 상승 속도가 42% 느렸습니다. 거의 절반이 느린 겁니다. 나물 드시기 귀찮으시다고요? 아닙니다. 건강 챙기는 게 귀찮으면 나중에 병원 가는 게 더 귀찮습니다. 나물 한두 젓가락 먼저 먹는데 10초면 됩니다. 10초 투자해서 혈당 스파이크 막고 뇌 건강 지킬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두 번째, 국물 버리기.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떡국 국물이 맛있는데 왜 버려? 들어보십시오. 떡국 국물에 뭐가 들어갑니까? 소고기 사골 우려낸 육수죠. 거기에 소금, 간장, 국간장으로 간 맛추죠. 이게 문제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한파에는 더 위험합니다.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나트륨까지 들어가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떡국 한 그릇에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이 약 15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75%를 아침 한 끼에 다 먹는 겁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나트륨 섭취 줄이세요. 이런 말 들으시죠? 그런데 설날 아침에 떡국 국물까지 다 마시면 그날 하루 나트륨은 끝입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떡하고 고명만 건져 먹고 국물은 조금만 드십시오. 아니면 처음부터 국물을 적게 부어서 드십시오. 고명의 색깔과 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란 계란 지단, 고소한 김, 아삭한 대파. 이것들이 주는 풍미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국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식후 수다 떨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떡국 드시고 나서 바로 누워서 TV 보지 마십시오. 바로 소파에 앉아서 졸지 마십시오. 대신 가족들과 대화하십시오. 수다 떠십시오.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려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상대방 말을 들으려면 청각 피질이 작동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언어 중추가 작동하고 대답을 생각하려면 전전두엽이 작동하고 말을 하려면 운동 피질이 작동합니다. 대화 한 번 하는데 뇌의 4-5개 부분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럼 혈당이 적절히 소모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로 치솟았던 혈당이 대화를 통해 서서히 내려옵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혈당 관리입니다. 명절 떡국 먹고 나서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요. 30분만 수다 떠십시오. 명절에 부모님 댁 가서 떡국 먹고 바로 저희 가봐야 해요. 이러지 마시고 30분만 더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님 뇌 건강 챙겨드리는 거고 본인 뇌 건강도 챙기는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1단계 나물 먼저 먹기 마이너스 식이섬유로 혈당 브레이크 밟기. 2단계 국물 적게 마시기 마이너스 나트륨 폭탄 피하기. 3단계 식후 수다 떨기 마이너스 뇌 활성화로 혈당 부드럽게 내리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설날 아침 떡국이 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떡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가래떡의 타원형 모양은 뇌의 입체 인지력을 높이고 오방색 고명은 시각 피질을 자극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나물 먼저 먹고 국물 적게 마시고 식후 수다 떨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떡국이 뇌를 살립니다. 이 영상 가족 단톡방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자식들에게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떡국 드시고 뇌나이 10년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 되시고요. 특히 뇌 건강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뇌가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나물 한 젓가락 먼저 먹는 것, 국물 조금 덜 마시는 것, 식후 30분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2026년 설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떡국 드실 때마다 오늘 이 영상 떠올리시면서 뇌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두뇌 마사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